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은 낯설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쓰는 기기 속에 꼭 들어있는 회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티커는 MU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노트북에서 영화를 볼 때,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을 켤 때, 이 모든 순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장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1978년에 태어났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라는 도시에서요. 여기는 감자로 유명한 동네이지 반도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젊은 엔지니어가 모여서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싸게 메모리를 만들어보자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이크론의 시작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마이크론은 첫 번째 돌풍을 일으킵니다. 당시 메모리 시장은 삼성이나 일본 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는데 마이크론이 작고 저렴하면서 성능 좋은 D램을 시장에 내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골 회사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의 신흥 강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반도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기억하는 반도체입니다. 데이터를 담았다가 꺼내 쓰는 역할을 하죠. 사진, 음악, 문서, 영상, 우리가 쓰는 모든 정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생각하는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PU, GPU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계산하고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해 메모리는 노트, 비메모리는 뇌입니다. 마이크론은 이 중에서 철저히 메모리 반도체에만 집중해온 회사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론의 주력 제품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D램입니다. 이는 단기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켜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을 열었을 때 바로 반응이 오는 것은 D램 덕분입니다. 마치 공부할 때 메모지에 빨리 적어두고 쓰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낸드 플래시인데요. 이것은 장기 기억 장치입니다. 여러분이 찍은 사진이나 저장한 파일이 전원을 꺼도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낸드 덕분인데요. 스마트폰 저장 공간, 노트북 SSD, USB, 클라우드 서버까지 다 낸드 플래시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D램은 작업대, 낸드는 창고입니다. 마이크론은 이 두 가지 제품을 통해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그럼 마이크론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돈을 벌고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마트폰과 PC입니다.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 노트북 메모리, 여기에 들어가는 D램과 낸드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둘째는 데이터 센터인데요.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 구글 같은 서비스가 돌아가는 서버, 이 서버에는 엄청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AI 열풍이 불면서 이쪽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론 매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자동차입니다. 요즘 자동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양이 과거보다 수십 배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자동차용 메모리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는 산업과 IoT입니다. 가전제품, 로봇, 사물인터넷 기기까지 데이터가 오가는 모든 곳에서 마이크론 메모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비자 전자기기, 데이터 센터, 자동차, IoT 이렇게 다방면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 경쟁이 장난이 아닌데요. 삼성전자 말 그대로 세계 1위의 기술력과 생산량, SK하이닉스, D램의 제왕이자 AI용 HBM 시장에서 맹렬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옥시아와 웨스털 디지턴,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양대 산맥입니다. 그 사이에서 마이크론은 꿋꿋이 세계 3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3위면 중간 아니야 싶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 가까이 됩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데이터를 싣고 다니는 트럭 5대 중 한 대는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싣고 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장은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의 벽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단위의 회로를 깎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냥 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정상급 기업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둘째는 규모의 경제인데요. 공장 하나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드는데 이거는 나라 예산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돈, 기술, 경험이 모두 필요합니다. 셋째는 가격 사이클입니다. 메모리 가격은 시도 때도 없이 요동치입니다. 올라갈 때는 황금알을 낳지만 떨어질 때는 순식간에 적자로 전환하기도 하죠. 작은 회사들은 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은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자체로 체력과 내공에 증명된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이크론의 미래는 어떨까요? 첫 번째는 AI입니다. 요즘 AI들 데이터를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이걸 빠르게 처리하려면 초고속 메모리, 즉 HBM이 필수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선두주자이지만 마이크론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의 일부 AI 칩에 마이크론 HBM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기업 데이터까지 이 모든 게 서버 위에서 돌아갑니다. 이 서버의 심장이 바로 메모리인데요.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마이크론의 역할도 함께 커집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와 자율주행입니다. 카메라, 센서, 라이다에서 쏟아지는 데이터,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려면 기존 PC용 메모리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론은 이미 자동차용 메모리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G와 IoT인데요. 세상 모든 기기가 연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냉장고, 스피커, 손목시계까지 데이터로 대화하는 세상인데요. 이 모든 데이터의 임시 저장소가 바로 메모리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닙니다. 세 가지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 사이클 리스크입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곤두박질 칩니다. 실적도 덩달아 출렁이죠. 둘째는 경쟁자의 벽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기술력, 생산 능력, 자본력,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경쟁자입니다. 셋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최근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 일부를 제재했었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정치 리스크는 늘 변수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부담입니다. 한 발 앞서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연구개발과 공장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건 진짜 체력 싸움이죠. 오늘은 작은 시골 도시에서 출발해 글로벌 메모리 강자가 된 마이크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마이크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삼성과 하이닉스 사이에서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